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사는 30대 초반 배정은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제 친정엄마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엄마의 어린 시절, 그 오래전부터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인연을 두고 운명이라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특별하게 생각했고 또 그만큼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모든 영광을 남편에게 돌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저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그토록 유혹에 약한 동물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일들을 겪으면서 큰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시모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가족처럼 같이 자란 사이거든요. 그러니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외갓집은 꽤 큰 식당을 운영했는데 시모의 엄마는 외갓집 식당의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시모의 부친은 지방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고 있었고 집에 다녀가는 데 쓰는 돈도 아낀다고 집에는 1년에 몇 번 오지도 못했대요. 그러니 어린 시모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제 외할머니는 그렇게 늘 혼자 있는 어린 시모를 딱하게 여겨서 식당이나 외갓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도 챙겨 먹이고 숙제도 하게 하는 등 마음으로 보살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모와 엄마는 자연스레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로 함께 자란 거죠. 외할머니가 시모와 시모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마음을 베풀고 시모와 시모의 어머니가 외갓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관계는 20년 가까이나 이어졌어요. 그러니 시모와 엄마는 기억도 잘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자매나 다름없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누구보다 시모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시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시모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기도 하셨죠. 걔는 아주 꼬맹이일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애였어. 그러니 힘들게 사는 가정 형편을 원망하기도 했겠지. 그래서 더 악바리처럼 살았을 거야.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진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런데 간호대에 들어간 거야? 그 정도면 의대를 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시절에도 사교육 같은 거 그런 게 영향이 컸나? 딸, 엄마 그렇게 노인네 아니거든? 엄마 때도 사교육이 있었지 왜 없어. 혼자 공부해서 의대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긴 했어. 걔네 엄마는 교대나 사대를 나와서 선생님이 되기를 바랐었는데 그때 걔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선생님 되어봤자 같은 교사하고밖에 못 만날 것 아니냐 그러대. 간호대 가면 그래도 의사라도 만나볼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말이야. 대단하네. 그럴 작정으로 간호대에 가셨던 거야? 선생님보다 간호사가 일이 훨씬 더 고되고 힘들 텐데 의지의 한국인이셨구만. 의사 만나 결혼하겠다는 일념으로 간호대 가신 거면 인생 성공하신 거네? 결국 의사랑 결혼하셨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대단한 거지. 의사 꼬시려고 작정했다는 소리도 숱하게 들었을 거야. 누가 봐도 그게 보였을 테니까. 근데 뭐 그럼 어때? 그런 모습도 괜찮다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니까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렇게 자기가 설정한 목표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작정하고 들이댔거나 어쨌거나 간에 기어이 의사와 결혼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의 시부가 된 분이랍니다. 시부는 시모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 의사가 된 사람으로 시모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말하자면 개천의 용인셈인데 조건 따져서 결혼하지 않고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시모에게 마음을 연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시부가 좋게 보였어요. 반면 외갓집은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어요. 외갓집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납품받은 식재료 문제로 집단 식중독 사건에 휘말렸거든요. 그 바람에 식당이 거의 망한 상태로 권리금도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식당을 내놓게 됐어요. 합의금까지 다 물어주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외갓집이 그렇게 식당을 처분하고 손에 쥐게 된 자금을 저희 아빠가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가져갔는데 그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집은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된 거였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 길로 친척들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셔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셨고 아빠는 원양어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었던 엄마와 저를 걷어준 것이 시모였어요. 시모는 결혼을 하고도 간호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저를 데리고 시모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봐주는 입주 도우미를 하라고 제안을 한 거죠. 시모는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엄마와 저를 돕는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시모는 어린 시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열등감을 교묘하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엄마의 불행을 즐기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말 한마디로 하더라도 뼈를 심어서 하면서 엄마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시모가 너무 싫었고 엄마에게 그 집을 나가서 살자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시모와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시면서 시모를 이해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시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너랑 나랑 둘이서 방 하나 차지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숙식을 제공하는 건데 월급도 제대로 쳐주고 있잖아.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서 엄마가 일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더 힘들 거야. 너랑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야. 그치? 아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도 힘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착한 우리 딸, 엄마 말 들을 거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꼬박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아빠가 원양어선 타는 일을 그만두시고 한국에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엄마는 시모의 집에서 나왔고 저희 식구는 다시 모여서 살 수 있게 됐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년씩이나 식구들이 흩어져 돈을 모은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식구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해진 상태에서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릴 때부터 컴퓨터 만지는 것을 좋아했기에 꽤 좋은 대학 공대에 입학했어요. 남편은 시부와 시모의 외아들이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같은 집에서 살았던 시기도 있다 보니 친남매간 같은 친밀함이 있었죠. 그러다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자연스레 안 보고 지냈는데 제가 남편의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네가 재민이랑 같은 학교 같은 과 후배로 들어간다니까 아줌마는 꽤나 놀라는 눈치더라. 정은이가 공부를 꽤 잘했구나 그러면서 여자가 하기 힘든 공부일지도 모르는데 대단하다 그러대. 엄만 그게 칭찬으로 들렸어? 우선 정은이가 공부를 꽤 잘했구나라고 하는 건 자기 아들이 다니는 과가 만만한 과가 아니라면서 과시하는 거고 그런 데를 네 딸이 붙었다고 그러면서 괜히 무시하는 거잖아. 하여간 그 아줌마는 안 변한다니까. 그리고 여자가 하기 힘든 공부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기계공학 같은 것도 아니고 IT나 이런 계열은 여자들이라고 분류할 것도 없는데 어이없는 차별적 발언인 거지. 재민 오빠 안 본 지도 꽤 오래됐는데 많이 변했을려나? 올해 제대하는 거 아니야? 그 오빠가 순둥순둥 아줌마 말 잘 듣는 모범생이긴 했지. 얼마 전에 휴가 나왔을 때 한번 봤는데 여전히 순둥순둥 하더라. 전역할 때가 다 됐는데 군인 같지도 않고 엄마 눈에는 아직 애기 같지 뭐. 그러고 보니 재민이 올해 전역하고 내년엔 복학하면 둘이 같은 학년으로 다니겠네.
자주 보겠다. 잘 지내. 니들 둘 다 외동이라 남매처럼 친하게 지냈었잖아. 엄마도 참?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래. 어떻게 변했을 줄 알고. 보고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랐으면 내가 친하게 지내주지 뭐. 내 딸이지만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그래. 부디 재민이가 네 심사 기준에 합격하길 바랄게. 엄마가 예견한 것처럼 제가 2학년이 되고 남편도 복학을 한 이후로 같은 학년이 되면서 거의 모든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여전히 순둥순둥 착하고 귀엽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같은 스터디에서 취업 준비도 같이 하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됐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엄마, 난 사실 1년 더 준비해서 원래 내가 목표했던 기업에 한 번 더 도전하고 싶거든? 근데 재민 오빠는 그러기 싫대. 너무 힘들었다면서 1년 더 취업 준비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대놓고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 은근히 나도 그냥 오빠랑 같이 합격한 그 회사 같이 다녔으면 하는 것 같아. 그렇겠지. 재민이도 입사하면 바쁠 테고 너는 취업 준비를 더 한다 그러면 자주 만나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년에 너는 대기업 붙어서 다른 회사 다니면 그건 또 그것대로 서운하겠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알지.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지. 취업 스터디하면서 맨날 그랬거든. 입사 동기로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같은 꿈을 키워나가자고 말이야. 아무래도 오빠랑 같은 회사에 그냥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내년에 대기업 꼭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대기업까진 아니어도 그 회사도 꽤 탄탄한 회사니까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입사했고 2년 동안 치열하게 일을 배우는 동안에도 남편과 제 사이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양가에 알렸을 때 반응이 사뭇 다르긴 했는데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니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엄마들끼리 어렸을 때부터 자매처럼 지낸 친구 사이인데 사돈까지 맺게 되었다며 무척 반기셨지만 시모는 집안 배경의 차이 운운하면서 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상견례를 비롯해 부모님들도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저희 부모님을 아래로 보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들끼리 좋아서 결혼 약속했다고 하니 뭘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상견례까지 오긴 했는데 사실 우리 재민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결혼은 천천히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정은이도 외동딸이지만 저희도 재민이 하나라서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어요. 정은이 엄마랑 제가 친구 사이라곤 하지만 사돈이 된다는 건 또 좀 다른 얘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도 정은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게 좀 서운하긴 해요. 제가 정은이 어릴 때 돈 번다고 한참 외국에 나가 있었잖아요. 5년이나 공백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재민이, 이제 송서방이라고 해야 하나? 송서방이 저렇게 듬직한 모습으로 정은이 달라고 하니 안 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둘 다 어려가지고 뭘 제대로 알기나 하면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건지 원.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집안끼리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말이에요. 사돈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그러는 거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제가 부부 동반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글쎄 그 모임 멤버 중에 한 분이 자기 사돈이 너무 괜찮은 분이라면서 소개하고 싶다고 우리 모임 활동도 같이 하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모임은 다 의사들인데 그분은 음대 교수거든요. 의사들이 또 클래식에 워낙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아서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쉬운 게 많은 혼사이긴 하죠. 시모가 대놓고 저희 집을 무시하는 소리라며 혼자 한참을 떠드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그 얘기가 너무 불편하실 텐데도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서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순 없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은 저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나서 아쉽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간호사인 어머님은 의사인 아버님이랑 결혼하셨잖아요. 차이가 난다는 건 그 정도는 돼야 차이가 나는 거죠. 재민 오빠랑 저랑 같은 학교 나와서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인데다 저희 집이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걸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내로남불이라 그랬니? 간호사인 내가 뭘 어째? 너 그거 인신공격 아니야? 가만히 좀 있어. 정은이 말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다 그래? 아이고 이거 좋은 자리에서 결례가 많습니다. 이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술 한 잔 받으세요. 네, 그러세요. 어머님, 잔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정은인 저한테 과분한 신부감입니다.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더 잘할게요. 정은이 저 주시기로 한 거 마음 바뀌시면 안 돼요? 제가 입바른 소리라며 시모를 들이받으니 시모가 파르르 해서 2차전 갈 뻔했는데 시부와 남편이 자연스럽게 잘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참긴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초장이 잡아야죠. 제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시모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엄마가 한때 시모 집에서 도우미 일을 했던 걸 갖고 그게 무슨 큰 흠이나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틈만 나면 엄마를 무시하려고 들면서 저한테도 엄마처럼 자기를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모양인데 그럴 순 없죠. 아마 시모도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저를 탐탁찮게 여기면서 결혼 후에도 아주 다양한 잔소리를 해댔어요. 그 스트레스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모에게 예쁨 받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으니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 3년째에 접어들었을 땐 임신도 했는데 자연유산이 되더라고요. 몸이 약하거나 이상이 있다거나 무슨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냐고 묻더군요. 그때 시모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데 의사 말처럼 너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 있니? 회사에 재밌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버텨내기 힘든 거 아니야? 일이 벅차니?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게 회사에 말고 또 뭐가 있어? 한번 유산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습관성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려 그래?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재민이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는 게 어때? 어머님만 저를 가만히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일 스트레스 같은 거 없고요. 회사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라는 어머님 말씀이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 지금은 정말 좀 쉬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나 참, 애 낳은 유세도 아니고 애 흘린 유세도 있니? 하고 싶은 말이 100만 개지만 너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내가 오늘은 참으마. CM이 쫓아내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고분고분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라도 해드리면 좋겠지만 가뜩이나 속도 속이 아닌데 밉상으로 구는 시모에게 고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말들이 저절로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와서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년 후 다시 임신을 했다가 한 번 더 유산을 겪고 나니 그땐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습관성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한창 제대로 된 일을 많이 맡기 시작하던 시기였던지라 회사 일에도 좀 지쳐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년쯤 됐을 때 남편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징계성 지방 발령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어이없게 제 탓을 하더군요. 지방 발령이라니? 그러니까 그게 징계성 인사라는 거야? 좌천이란 거잖아.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야. 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돌보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내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일을 이렇게 만드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넌 전혀 몰랐던 거야? 그게 왜 제 탓이냐고 몇 마디 대꾸하긴 했어요. 근데 그쯤 되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시모가 어이없이 구는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때쯤부터는 대꾸조차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치는 거잖아요. 말을 해서 통할 사람이라야 그게 말이라도 할 맛이 나는 건데 이거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식이니 제 입만 아픈 거죠 뭐. 심지어 시모는 타격도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헛힘 빼기 싫었어요. 시모한테 맘먹고 할 말을 안 했다는 거지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의 부당하고 황당한 시모의 억지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이혼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고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뱉이기도 했었어요. 이제 정말 더는 못 참겠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몇 년이냐고. 어머니 저러시는 거 정말 너무 괴롭고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참아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혼해야 끝날 거야. 그래, 이해해. 우리 엄마지만 나도 자기한테 엄마를 이해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엄마가 이상하게 구는 거야. 맞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힘든 거 알지만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같은 게 심한 분이라는 건 자기도 알잖아. 엄마를 그렇게 이해해 줄 순 없을까? 어차피 지방으로 가면 엄마랑 자주 부딪힐 일도 없을 거고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응? 남편이 그렇게 진심으로 여러 차례 호소하는 바람에 독한 마음을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지방 발령이 났으니 당분간 시댁과 더 멀리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2년 만에 다시 서울 본사로 복귀 발령을 받게 됐어요. 나처럼 이런 식으로 좌천 발령이 나서 지방으로 온 경우면 영원히 본사 발령이 안 날 수도 있고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공을 세우거나 뭐 그래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해서 마음 비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사 발령이라니 나도 얼떨떨해. 그지? 잘 됐어. 축하해. 다 자기가 묵묵히 잘 버틴 덕분이야. 나한테도 다들 축하 인사하더라. 좋은 일이야. 정말 잘 됐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더 좋다. 자기 먼저 서울 올라가서 어머님 댁에서 출근하고 있어. 난 여기 정리하고 올라갈게. 그리고 우리 살던 집 전세 계약이 아직 남았는데 다른 집을 얻을 건지 그 집 비워지길 기다릴 건지 우선 세입자랑 연락부터 해볼게. 무튼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자기는 출근 준비나 잘해. 그렇게 남편은 발령을 받자마자 서울로 가서 시댁에서 출근을 했고 저는 남아서 집 정리 등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따라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삿짐을 싸서 서울로 옮겨가는 날이 됐답니다. 친정엄마가 오시겠다는 걸 굳이 시모가 본인이 내려오겠다고 하길래 그래, 마음 써주는 거라니 사양하지 말자 싶어서 친정엄마한테 오시지 마시라고 하고 시모와 함께 이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모가 이삿짐 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제 짐을 따로 빼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1톤 트럭이 한 대 올 거야. 내가 미리 다 따로 불러놨으니 네 짐은 거기다 싣고 그 길로 바로 친정에 가서 이혼 준비나 하렴. 진작 이혼시키고 싶었는데 내 아들 지방에 혼자 둬야 해서 밥이라도 해먹이란 생각에 그냥 뒀던 거야. 이제 다시 본사 발령도 나고 했으니 그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너도 이혼 소리 했다면서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준비된 서류를 꺼내놓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서류에는 남편 필체로 남편이 채워야 할 칸들이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배신감이 몰려왔죠. 시모 혼자 이혼시키겠다고 저러는 게 아니라 남편도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시모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했던 얘기 같은 것들도 시시콜콜 시모에게 다 얘기하는 줄 몰랐는데 모자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쿵짝이 잘 맞는 관계였던 모양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기가 막히고 화가 났어요. 준비할 게 뭐가 있나요? 서류도 이미 이렇게 다 갖춰서 오셨는데 제가 써야 할 것들 써놓고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서울 가는 길로 바로 법원 가서 제출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센 척이라도 하면 좀 낫니? 애쓰는 거 다 보여. 그래도 뭐 이혼 못하겠다고 매달리는 것보다야 훨씬 낫구나. 천만다행이야. 그럼 얼른 서류 작성해라. 내가 재민이한테 얘기해서 네 말대로 당장 오늘이라도 제출하게 말이야. 시모는 그렇게 저를 비웃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됐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짓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문자라도 남겼는지 진짜 5분도 안 지나서 시모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시모가 발신자 정보를 제게 일부러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 아들. 서류 잘 보여줬고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더라. 그래, 진짜라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법원 가겠다면서 아주 당당해. 그러거나 말거나 얼마나 잘된 일이냐. 이혼 못한다 어쩐다 하면서 매달리기라도 하면서 속 썩일까 봐 걱정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새로 왔다는 팀장이랑 진도 빼. 알았니? 넌 이제 싱글이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남자답게 그렇게 하란 말이야. 시모가 남편에게 속삭이듯 했지만 내게 다 들렸던 그 얘기를 들으니 무슨 상황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깔깔 웃다가 시모 앞에서 보란 듯이 시모가 말하는 그 새로운 팀장이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언니, 아니지. 내 남편 회사, 내 남편 부서로 발령난 새로운 이진경 팀장님. 팀장님, 제 남편이랑 썸 타시나요? 내 남편이 나랑 이혼하고 언니랑 진도 뺀다는데?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더라. 그렇게 말하고는 스피커폰으로 돌려 그 언니가 하는 말을 시모도 들을 수 있게 해줬죠.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하겠어요. 질색을 하면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죠. 사실 시모가 말하는 남편 회사에 새로 왔다는 그 팀장은 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언니였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결혼하기 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 뒷바라지라면서 모든 영광을 남편에게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제가 남편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사실 이제야 말이지만 제 남편이 그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당초 공대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시모는 처음엔 남편이 의대에 가길 바랐어요. 시부도 의사이니 더 그랬겠죠. 그런데 그럴 성적은 도저히 되지 않았고 온갖 고액과외를 쏟아부어 겨우 타협한 것이 그나마 공대였어요. 공대도 의대 못지않게 적성에 맞지 않으면 힘든 곳인지라 남편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죠. 전역 후 전과를 하거나 수능을 다시 보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고민을 배부른 소리라고 일축하며 재수해서 의대 갈 거 아니면 잔말 말고 졸업해서 취업이나 하라고 했다고 해요. 솔직히 제가 많이 도와준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입사에서도 저희 남편 뒷바라지는 계속됐었죠. 항상 제가 먼저 제 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제 일을 끝내고 나면 늘 남편 일을 도와줬어요. 부서는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다루는 포맷은 비슷했으니 남편의 일을 도와줄 수 있었고 때로 그게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고
저희 부서에 제 과업 이외의 일들을 하면서 그만큼 경험치가 더 쌓인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2번의 유산을 겪고 퇴사하기 전까지 저는 일 욕심도 있는 편이었고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큰맘 먹고 퇴사를 결심한 거였죠. 그렇게 제가 퇴사를 하고 한동안 유산 후유증을 겪는 동안 남편은 혼자 자기 일들을 감당해야 했는데 제가 도와주던 것이 없어지니 능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그걸 들키지 않고 무마하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큰 실수까지 저질렀던 거였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지방 발령을 받았으니 저도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유산 후유증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복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일 때 졸업반이었던 선배 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언니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졸업 논문을 진행하면서 협업이 필요해서 교수님께 협업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저를 추천해 주셨다면서 저한테 협업 제안을 하는 거였어요. 다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으니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정보와 보안이 생명인 IT 관련 논문인데다 남편도 관련 업계에 일하고 있었던 탓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진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최근 그 선배가 우리 회사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 스카우트대에서 온다는 거였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정말? 대박! 언니 너무 잘됐다. 축하해. 언니 원래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까지 되고 언니가 바라는 대로 다 된 거 아니야. 진짜 축하해. 맞아. 진짜 좋아 죽겠어. 이게 다 후배님이 내 논문 협업 잘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말인데 너 복귀 생각 있댔잖아. 내 팀에 들어와라. 프로젝트 같이 해나갈 팀을 꾸려야 하는데 나한테 약간의 인사권한도 있거든? 너는 내가 1순위로 복귀시켜야지. 복직할 거지? 진짜? 와, 인사권한이라니 언니 정말 너무 멋지다.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것 같아. 진짜로. 나야 너무 고맙지. 그렇지 않아도 복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디 경력직 공고난 곳 없는지 살펴보기도 했고 말이야. 근데 있잖아. 언니,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 말이야. 사실 일이 좀 있었어서 지방으로 좌천 발령 난 거거든. 혹시 언니한테 있다는 그 인사 권한으로 우리 남편 본사 복귀도 시켜줄 수 있는 거야? 인사 권한을 주시면서 뭐 어떤 제한이나 조건 같은 걸 두진 않으셨으니까 내가 우리 팀으로 픽하면 본사 발령 받을 수 있을 거야. 네 남편도 우리 동문이잖아. 게다가 나랑은 동기이기도 하고. 그러니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로 팀을 꾸리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겠지 뭐. 근데 네 남편 무슨 잘못으로 좌천까지 된 거야? 우리 팀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언니.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남편이 지금 하는 일에 적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이제는 경험치도 많이 쌓였고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 내가 커버할 수 있어. 남편 몫까지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 내가 제일 잘하니까 언니한테 팁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 몫은 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나도 남편이랑 같이 본사 출근을 해야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아이고, 내주에 영이 따로 없네. 알았어. 그럼 우리 팀 인력으로 신청해둘게. 네 남편한테는 네가 먼저 이야기하면 되겠네. 네 복직 얘기도 하면서 말이야. 남편한테는 좀 천천히 이야기하면 좋겠어. 뭐 언니 졸업 논문에 내 이름도 올라가 있고 나도 같은 부서로 발령이 날 테니 남편도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지만 내가 여기 정리하고 서울로 따라 올라갈 때까지만이라도 비밀로 해줘. 내 도움으로 발령이 난 걸 남편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자존심 상할 거 아니야.
최대한 남편 체면을 세워주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이건 뭐 자나깨나 지아비를 향한 절개가 굳은 연료야 뭐야. 재민이가 장가 잘 들었네. 알았어. 비밀로 해줄 테니까 기회 잘 봐서 얘기 잘해. 그랬던 건데 제가 그러는 동안 남편은 어이없는 오해를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헛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제가 1학년일 때 졸업반인 선배 언니였으니 남편과는 동기인 셈이에요. 그래봐야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갔으니 같이 학교를 다닌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정원이 워낙 많고 여러 반으로 나뉘어져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같은 반이 아니면 친해지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선배 언니는 그리 친했던 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기라는 것 정도는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이 본사로 출근하고 언니도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둘이 인사를 한 날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나 오늘 첫 출근하고 네 남편도 만났어. 근데 네 남편이 나더러 팀을 꾸리면서 학연으로 자기를 뽑아준 거냐길래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유는 차츰 알게 될 거라고 했어.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찜찜한 마음에 너한테라도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어. 너 서울 곧 오지? 얼른 얘기해야지. 그러게 괜히 언니 입장 난처했겠다. 며칠만 더 기다려줘. 금방 얘기할 거야. 언니 고마워. 선배 언니가 대충 둘러댄 걸 두고 남편은 그것을 이성적인 호감으로 지 혼자 오해를 했나 보더라고요. 지 혼자 오해를 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방에서 집 처분 등 일 처리를 하고 서울에서 우리가 살 집이 준비되는 동안 시댁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팀장이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며 시모한테도 얘기를 했나 보죠? 시모는 보나마나 남편보다도 더 심한 김칫국을 마시면서 모자가 합심해 헛꿈의 나래를 펼쳤던 거예요. 헛꿈 꾼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그동안 뒷바라지해준 본처 생각은 안 하고 딴 여자한테 마음을 품었다는 게 정말 너무 괘씸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시모는 더 끌 것 없고 짐 싸서 올라오는 길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혼하라면서 남편을 부추겼고 남편도 그에 동의한 거였죠.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저는 시모가 부른 용달차에 제 짐을 싣고 바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 역시 남편과 같은 팀으로 발령해놨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시모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대충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할 얘기를 했죠. 법원 언제 갈 거야? 난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 점심시간 앞뒤로 시간 좀 빼서 갔다 오면 좋겠는데 어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법원이라니. 엄마가 뭘 잘못 알고 그러신 거야. 하여간 이왕 친정으로 갔으니 편하게 있다가 우리 집 비워지면 그때 그 집으로 들어오면 돼. 엄마랑 부딪히는 거 껄끄러울 거 아니야. 나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친정에서 편하게 있다가 와? 지금 나 배려한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됐고 어머니가 뭘 잘못 알고 뭐라고 하셨든 간에 이혼 서류 작성은 네가 직접 한 거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더 들을 것도 없으니까 다 시끄럽고 이혼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좀 들어줘. 미안해, 잘못했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가 또 괜한 오해를 하면서 당신이 못마땅하다고 하도 그러셔서 그냥 서류 작성만 해드린 거야. 그걸 그렇게 당신한테 바로 가져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오해 풀어줘. 저녁 같이 먹을래?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응? 어머니랑 그렇게 시시콜콜 별 얘기 다 나누는 사이인 줄 몰랐어. 지방 발령 났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너무 그래서 내가 이혼 얘기 꺼냈던 거. 그것도 어머니한테 다 얘기했더라? 진경 언니 얘기도 결국은 네가 어머니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를 하셨든 말든 상관없어. 난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한번 시작하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들볶고 추궁하는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순간 모면하라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한 거야. 그걸 엄마가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 회사에서 이러지 말고 이따 만나서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보자. 어? 더 할 얘기 없다니까? 우리는 아이도 없고 재산 분할도 심플한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겠어? 그냥 조용히 합의하고 협의이혼하자.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시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기를 바라시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내 아들은 지금이라도 그 팀장인지 뭔지 아니어도 더 어리고 좋은 조건의 처녀장가도 가고 남지. 재민이가 마음이 여려서 망설여지나 본데 걱정하지 마라. 금방 합의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네, 어머니. 저야말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요. 회사 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 질질 끌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내게 자신만만했던 시모는 남편을 무섭게 몰아붙였고 그 덕분에 저는 남편과 원하던 대로 이혼할 수 있었으니 시모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을 하고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냐고요? 그게 말이에요. 불편할 틈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다시 지방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솔직히 남편 실력으로 감당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남편의 뒤를 봐줄 이유가 없으니 남편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다시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남편 또한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누구보다 스스로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 이전 시모가 친정으로 찾아온 거였죠? 지방 발령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이전 시모가 전 남편에게 네가 왜 도망가느냐, 네가 뭘 잘못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다그치니 전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사실 대학 때도 제 도움으로 졸업도 할 수 있었고 입사에서도 업무 처리할 때 제 도움을 항상 받아왔다며 자신은 이쪽으로 흥미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지방 발령이고 뭐고 퇴사하고 싶다며 들이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이전 시모가 저를 찾아와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세상에, 대학 때부터 네가 우리 재민이 일을 많이 도와줬던 거라며? 왜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야? 난 전혀 모르고 있었잖니. 하여간 다 지나간 일이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인연이 이렇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 엄마와 나는 자매 같은 사이고 너희들도 남매처럼 살았지 않았니? 네가 재민이를 그렇게 도와주고 했던 것도 어려서 같이 자란 인연 덕분이었을 거고 말이야. 그러다 결혼까지 했잖니. 하늘이 맺어준 배필인데 이렇게 쉽게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니? 가족끼리 이 정도 흠은 한 번쯤 덮어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예전처럼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지금 재결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더 좋은 조건이다 싶은 여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으니 들떠서는 갈아탈 생각이 나는 남자. 그런 아들에게 바람 넣으며 더 부추기는 어머니를 어떻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처녀장가도 얼마든지 보낸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없으면 회사에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 이러시는 거잖아요. 전 이제 모르는 일이에요. 예, 아무리 그래도 말을 너무 무섭게 하는구나.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니 무슨 말이 그러니? 두 집안이 보통 인연이 아니고 너희들도 쌓아온 세월이 있으니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충고한 말씀 드리자면요. 재민 씨는 이 회사에서 더 버텨내기 힘들 거예요. 이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민 씨한테 전공도 이 일도 적성에 안 맞는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인연이 이어질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이전 시모는 저한테 얘기해봤자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저희 엄마를 붙들고 예정에 호소하며 사정을 하더군요. 예, 미수가 네가 좀 도와줘. 우리가 보통 친구니? 자매 같은 사이잖아.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넌 내 마음 알지? 넌 항상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를 제일 잘 알고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보다도 네가 나를 더 잘할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잖아. 정은이 설득 좀 해줘. 부탁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이제 와서 친구라고?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 너의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이미 오래전이지만 나야말로 지금까지 예정으로 봐주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니? 이제 더 이상은 그러지 않으려고. 그게 내 딸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어쩌면 너를 위해서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사돈이고 친구고 뭐든 간에 우리 관계는 끝났어. 이전 시모는 그 뒤로 2차례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야 단념을 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결국 퇴사를 했고 지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뭘 하며 살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려 했으나 이전 시모가 그런 전 남편을 그대로 둘 리가 없지 않겠어요? 이런 일은 어떠냐, 저런 일은 어떠냐, 이 여자 만나봐라, 저 여자 만나봐라 하면서 들들 볶아대는 통에 전 남편이 이전 시모를 피해 잠적을 했다네요. 어디 외국으로 가버렸다는 말도 있던데 무튼 그런 일로 갈등을 빚다가 이전 시부마저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전 시모가 아들도 남편도 쫓아낸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도 얘기를 듣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한 열등감으로 쓸데없는 경쟁의식이나 갖더니 그렇게 비뚤어진 욕심으로 여러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저렇게 혼자가 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말이야. 지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딱하다 딱해. 엄마, 괜히 마음 아파할 것도 없어. 그분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훨씬 건강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불우한 어린 시절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순 없지. 솔직히 나는 딱하다는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 사실이에요. 전 이전 시모가 안 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어떤 딱한 처지에 놓였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죠.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더욱 건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더 자주 하게 된 것 같고 말이에요. 이전 시모뿐만이 아니죠. 아무리 유혹에 약한 동물이라지만 그 긴 시간 함께해온 저를 한순간 흔들림으로 배신할 수 있는 전 남편을 저는 인간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아요. 전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봐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께 실컷 하소연을 했으니 이걸 마지막으로 깨끗이 잊으려고요. 더 이상은 험담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떠올리고 싶지 않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얻게 된 교훈만 오래오래 간직할 작정이에요. 제 얘기를 통해 여러분들께도 뭔가 전해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